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원래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달러일 때보다 지금 34,000불일 때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도움, 이런 것들이 자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님 위에 데스크에 제가 오늘 우울해가지고 좀 조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겠죠? 정신건강 휴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되게 오래된 제도거든요. 정말 이 아이는 평생 내가 우울하거나 마음이 힘들면 얘기해도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제도의 취지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직장에 대한 통계 중에 이런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조퇴의 사유가 1위가 스트레스, 2위가 우울이라는 거예요. 주로 사진을 공유하는 SNS 플랫폼 등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딥페이크나 여러 가지 성적인 폭력이나 희생을 받는 여성들이 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에 증가율이 실제 해외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정책과가 생긴 게 불과 2018년 초거든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분들이 13,000명대인데 이런 시도자나 유가족의 숫자를 따지면 수십만 명. 근데 기존의 인프라는 똑같은데 서비스만 확대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원래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달러일 때보다 지금 34,000불일 때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살 문제는 사회 안전망의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문제다. 그래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도움, 이런 것들이 자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가 추세인 거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연령별로 따지면 노인 자살이 물론 탁월하게 높습니다. 이제 농약 자살 관련된 대책들이 시행되면서 2011년부터 노인 자살은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는 청소년과 청년 자살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은 1위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또 작년에 30대 자살이 증가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코로나 때 가장 많은 타격을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원이 없는 세대에 제일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활동이 제일 왕성한 시기에 활동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30대는 위로는 또 위를 챙기고 밑으로는 또 아이들 이 이중고를 또 겪고 있다. 최근에 청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대, 20대, 30대는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1위입니다. 근데 10대의 사망 원인의 자살이 1위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사고사가 훨씬 많거든요. 병사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과 청년 세대는 이제 채팅이나 문자나 SNS 상담을 시급히 활성화시켜야 된다. 미국에서도 청소년 자살 위기 시국 선언이 전국적으로 있기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법 개정을 하고요.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에 대학의 상담 교사를 배치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하는 법들을 발의해서 실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문화를 바꾸는 것들 도대체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나를 생각하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재작년부터 대만에서 시작한 건데요. 정신건강 휴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되게 오래된 제도거든요. 초중고엔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좀 우울해가지고 친구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너무 우울하다 그랬더니 이제 이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정신건강 휴가를 좀 쓰라고 한 학기에 한 이틀 정도 쓸 수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멘탈 헬스 리브라 그래서 정신건강 휴가인데요. 이건 질환 정도가 아닌 내가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는 평생
아, 내가 우울하거나 마음이 힘들면 얘기해도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제도의 취지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직장에 대한 통계 중에 이런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조퇴 사유가 1위가 스트레스, 2위가 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자님 위에 데스크에 제가 오늘 우울해가지고 좀 조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겠죠. 저 배가 아파서 아니면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 말을 못해서 치르는 대가가 훨씬 크더라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요라는 거를 회사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육에서 말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상태를 알 수 있고, 이게 문제의 초기 단계에 대처하면은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참고 참다가 술로 풀다가, 속으로 삭히다가 펑 터질 수 있잖아요, 위기가. 우리나라가 작년에 세계 정신건강의 날 조사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은 세계 그 30몇 개국 중에 1위,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비율은 꼴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경험을 말해도 괜찮은 사회로 문화도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성의 경우 원래 남성보다 자살 시도는 더 높긴 합니다. 두세 배 높고, 최근에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주로 사진을 공유하는 SNS 플랫폼 등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신건강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실제 청소년, 청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다는 것은, 이건 또 세계적으로 공통적이고요.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딥페이크나 여러 가지 성적인 폭력이나 희생을 받는 여성들이 늘면서, 이것들이 자살 또는 자해랑 관련된다는 것들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에 증가율이 실제 해외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제 이 성적인 트라우마는 안 그래도 이걸 드러내기가 굉장히 힘든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더 가중되고, 거기서 2차 가해를 입거나 하면은 이게 이제 높은 자살률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자살 예방 대책이 연령별, 계층별로 필요하지만, 특히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더욱더 촘촘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자살 예방 정책과가 생긴 게 불과 2018년 초거든요. 그게 이제 자살 예방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가 생긴 첫 사례였습니다. 최근에 제기되는 것들은 과 단위로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최소한 이제 국 단위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제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노동부, 국방부, 이제 행정안전부 같은 다른 부처와 또 협력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살 예방에 워낙 분야가 많으니까는 한 과만의 인력으로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거버넌스의 크기를, 그리고 이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제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자살 예방을 담당하는 과가 없습니다. 과는커녕 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는 중앙정부의 부처가 있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려면 실제로 고위험군을 만나는 지방자치단체에 과가 생겨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끌어갈 거버넌스가 부처 간 협력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려면, 우리나라에도 총리실 산하의 자살예방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작동하게 해야 자살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대만인데요. 근데 이 대만은 자살 예방만 하는 사례관리자가 일주일 내에 90%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사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중에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도 안내하고, 만약에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이 큰 상태면은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2년 전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이 일을 전담하는 인력을 전혀 확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서비스의 안내의 대부분이 문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이가 대만에서는 90%를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데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20%대만 문자를 받고 저 만나겠습니다 한 사람만 만나고 있거든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분들이 13,000명대인데 지금 이런 시도자나 유가족의 숫자를 따지면 수십만 명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인프라는 똑같은데 서비스만 확대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좋은 취지의 법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가 이제는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게